예, 오늘은 캥거루족, 연어족을 잘 표현한 동료죠. 아기상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기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아기상어 엄마상어 뚜루뚜루 어여쁜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엄마상어 아빠상어 뚜루뚜루 힘이 센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아빠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자상한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멋있는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뚜루 바다에 뚜루뚜루 사냥꾼 뚜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뚜루 도망쳐 뚜루뚜루 도망쳐 뚜루뚜루 숫자 으악 살았다 뚜루뚜루 살았다 뚜루뚜루 오늘도 뚜루뚜루 살았다 휴 신난다 뚜루뚜루 신난다 뚜루뚜루 춤을 춰 뚜루뚜루 노래 끝 오예 예. 이 아기상어 동료에서 살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캥거루족이죠. 아기상어, 엄마상어, 아빠상어 등에서 보듯이 엄마상어, 아빠상어가 아기상어를 떠나지 않고 끝끝내 돌봐주고 있는 데서 우리는 캥거루족 형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란 것은 어미 캥거루 주머니 속의 아기 캥거루에 빗대어서 이런 말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 아래에 있던 시절에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심각한 취업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학이나 해외 연수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학생 신분으로 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채 계속 부모 신세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총칭하여 캥거루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캥거루족이 어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일종의 피트팬 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트팬 증후군은 육체적으로 성숙해졌지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쓴 피트팬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피트팬 신드롬은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어린이의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동화 성어의 주인공에 비유하여 이러는 말입니다. 2017년도에 구직 사이트 사람인가 잡코리아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들 중 2명 중에 1명이 본인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도 유럽에도 바로 이 캥거루족이 전 세적으로 바로 팽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료에서 살필 수 있는 연어족이죠.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자상한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멋있는 뚜루뚜루 바다속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이 동료에는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등 3대에 걸친 대가족의 상어가 등장하는 데서 연어족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 연어족이란 것은 독립해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로 연어는 강의 상류에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어른 고기로 성장하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회귀성 동물에서 비롯된 신조어입니다. 왜 동요 속에 할머니 상어와 할아버지 상어까지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맞벌이 가정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위 동료는 이들 맞벌이 가정이 이미 결혼을 하여 아기까지 낳아 기다리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과 생활비 및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댁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생하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의 생활에 빗대어서 꼬집는 말이죠. 최근 들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양육비 때문에 저축도 어렵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양육 문제는 큰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0년대에는 26.8%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는 42.8%, 그리고 2019년도에는 53.6%, 배가 됐습니다. 이 60년대에 비해서 배가 됐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했죠.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 모두 버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어나는 집값과 대출금은 많은 가족의 고민거리로 남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곤 하는 현 세태를 대가족 상의 출현으로 비유하여 잘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지털 경제입니다. 아기상어 동요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확보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모든 경제 활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는 전체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보기술, IT 산업이죠.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은 정보 처리 비용을 낮추고 정보 전달의 한계를 없애줌으로써 경제 주체 간의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 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공유가 가능해지도록 하면 물론이고 경제활동의 기본 방식도 변화를 초래했으면 물론 위 동료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류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실생활 속에서 대중가수와 대중매체를 무수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코 이용하면서 그들의 경제 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동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그 가수의 수익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류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어 가족 동료로만 보더라도 아기 상어의 인형, 아기 상어의 동화책 등 여러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퍼져나갔죠. 그리고 K-팝, 이것의 확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서 한국산 제품의 구매에 적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 구글 검색량과 유튜브 조회수는 모두 우리나라의 수출에 플러스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내구재보다는 화장품, 의류와 같은 저가격, 낮은 가격 소비재에서 그 영향이 더 확인하게 드러남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서 한류는 우리나라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한류 속에 동료의 이 상어 가족도 그 중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